자, 오늘 냉전사 첫 시간입니다. 특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규 수업은 아니고요. 아마 매년에 한 번 정도가 개설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요 특강입니다. 외교사는 뭐 제가 누차 한 번은 개설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다가 요번에 편제가 됐다. 그죠? 4회니까 뭐 좀 숨가쁘게 진도를 뽑아야 됩니다. 처음 자료는 우리가 냉전 하면은 45년 이후에 대표적으로 47년 마샬 플랜, 그 다음에 그리스와 터키의 군사적 지원을 결정했던 미국의 일련의 정책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름하여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그 정책이 시초.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하면 1990년 바로 독일이 통일된 그 시점까지를 일대로 본다면 약 50년 안팎의 시점이 냉전사입니다. 과연 국립외교원 시험에 이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외교사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비인체제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도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종종 이탈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못해 냉전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모르신다면은 당연히 일단 국립외교원에 특히 외교사 측에 좀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염려했고 저도 좀 걱정스러워했는데, 이런 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료 읽기를 통해 가지고 좀 강화하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는 외교사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거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거와 무관하게 현대사 측면이니까 그쪽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하면 보통 오늘은 냉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구의 냉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 같은 일단 아시아의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총결,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냉전이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고, 서구의 냉전은 유럽 이후의 정치 역사에서 보이는 냉전의 포지션에 대해서 공부하실 테고, 아시아 냉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최근에 나왔던 시험, 그 다음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축구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테고, 총결은 그 이외에 우리가 다룰 경제적인 측면 등등으로 우리가 묶을 예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진도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쭉 들어가 봅시다. 당연히 뭐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하면 연합국의 승리가 나오겠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국제정치의 무대가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해서 그동안의 유럽 열강이 전쟁에서 졌거나 그 세력이 쇠퇴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떤 세력이에요 하면은 지금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유럽 열강이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는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축을 이어받은 게 유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했던 소련과 아예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게 냉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50년에 재밌는 표현 나와요. 그죠? 50년에 이르렀을 때 워싱턴과 모스크바라고 하는 미소 간에 다른 나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당에 투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분되고 이런 걸 결정할 때 두 나라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지는 거야. 아예 설마 그럴 리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당을 선택하는 늘 선거 때 나왔던 종북파동 운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냉전 사고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건 분명하게 두 나라에 끼친 영향이 아직까지도 그게 막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좀 더 보시면 중부 유럽의 강대국 독일이 완벽하게 무너졌고 소련이 동유럽으로 진입한 거, 그 다음에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경제적 분업 구조가 완전히 파괴. 그 전까지는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겠죠? 아마 일단 앞으로 끌고 나갔던 서구 유럽 국가들이 동부 유럽한테 업무 분담, 역할 분담에 의해서 대부분 다 하청업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나름대로 유럽 체계가 견고했는데 이제 완전히 분열된 거예요. 그죠? 동부 유럽과 그 다음에 북서부 유럽이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자, 이걸 파괴라고 표현합니다. 분업구조의 파괴.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강국들이 동남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은 아시아 식민지를 대부분 다 내놓게 됐고, 프랑스도 인도, 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각 지역을 내놓게 됐고, 네덜란드는 뭐 거의 유일한 자 인도네시아를 또 내놓게 됐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됩니다.